자,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뉴욕 특파원 추동훈 기자입니다. 날씨가 추워지고 있는데요. 건강이나 안전사고 주의하시고요. 뉴욕 같은 경우에도 날씨가 매우 추워져서 지금 영하 12도를 오내리며 이제 뉴욕의 진짜 겨울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건강관리 잘 챙기시라는 말씀과 함께 오늘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난주 시황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미크론과 인플레이션까지 긴장감이 높아진 뉴욕 증시 분위기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는 계속 업앤다운이 계속 반복되었죠. 그래서 시장 참여자들도 굉장히 불안감이 많았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자, 금요일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또 발표된 수치들이 나왔는데 12월 소매 온라인 등 매출이 1.9% 감소했고요. 전월 대비 1.8% 증가했던 10월과 굉장히 상반된 결과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소비가 좀 위축되고 있다는 지표들이 지난주 금요일에 대거 나오면서 약간 인플레이션이 나오는 와중에 소비도 줄어들고 있어서 좀 걱정하는 목소리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 가격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사는 것도 부담스러워졌다,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먼저 제조업 생산지수도 0.3% 하락했습니다. 산업 생산지수도 0.1% 하락을 했고요. 예측치가 0.5% 상승이었는데 0.3% 하락이면서 그렇게 따지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크게 예측이 빗나간 것이죠. 자, 생산도 위축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 근원 소비 판매량도 12월 불량이 나왔는데 소비 판매가 2.3% 감소했습니다. 2021년 3월 이후 거의 10개월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즉 판매량이 굉장히 줄어들고 소비가 위축되는 분위기가 12월에 굉장히 뚜렷하게 감축되고 있습니다. 자, 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달 발표하고 있는 자료인데요. 1월에 발표한 12월 자료가 2.3% 감소였고요. 계속 적당히 유지되고 상승은 또 잘 나왔다가 최근에 마이너스로 전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마이너스가 더 컸던 게 2021년 3월 2월 지수죠. 이 마이너스 2.7% 기록한 이후로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12월 온라인 매출도 8.7% 하락했고요. 이게 바로 전체 매출에 큰 타격을 입힌 숫자가 나왔습니다. 전자제품 매장도 2.9% 감소했고 가구 및 홈매장 역시 5.5% 지출이 감소했다고, 판매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자, 대목 맞았던 연말이면 사실은 장사가 제일 많이 잘 돼야 되는 식당 및 술집도 0.8% 하락하면서 매출 타격이 굉장히 가시화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자, 인플레이션이 사실상 상수가 되었다라고 지금 현재 상황을 진단되고 있는데 이러한 상승,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에 대한 이슈에 대해 관련된 게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반도체 부족으로 자동차 판매 부진한 거는 연말까지 그리고 연초까지 지금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의 목소리 계속 나오고 있고요. 식료품 부족, 공급망 차질로 인해서 이제는 아예 가게들이나 이제 이런 업체들이 직접 재료를 생산하고 기르는 방향까지 논의하고 있을 정도로 이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합니다. 자, 이 정도로 지금 오늘 금요일 발표된 숫자들을 좀 확인해 봤고요. 이제 증시도 보겠습니다. S&P 500과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동반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0.08, 0.59% 상승을 했는데 다우존스는 0.56% 빠지면서 약간 정중동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날 금요일 하루에 이제 숫자들은 좋았습니다. 나쁘진 않았는데요. 근데 보시면 좀 대형주들은 잘 됐고 중소형주가 좀 마이너스가 많이 나왔죠. 그렇다 보니까 조금 분위기가 엇갈리는 상황입니다. 자, 이번 주 월요일 같은 경우에 지금 미국장은 휴식을 합니다. 이걸 하나 착각하지 마시라고 먼저 정리해 드리는데요. 1월 17일은 마틴 루터 킹 데이입니다. 그래서 이 월요일 날 뉴욕 증시는 하루 쉽니다. 자, 이 신 이후에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과연 뉴욕 증시장이 어떻게 될지 굉장히 관심이 쏠리고 있고요.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올해 이제 휴장하는 날이 총 10일이 있습니다. 10일이 있으니까 요 날은 제가 방송 중에 계속 언급해 드릴 테니까 한번 쓱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소식, 이제 자신감 생긴 넷플릭스 한국이어서 미국에도 가격을 인상한다고 합니다. 자, 금요일 넷플릭스 주식을 보면 1.25% 상승 마감했는데 오후에 약간 반등을 많이 했죠. 이때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은 넷플릭스가 미국에서 가격을 인상한다는 뉴스를 나왔습니다. 자, 이건 2016년 이후 주식인데요. 쭉 꾸준히 우상향을 했는데 최근에 조금 부진하죠. 한때 700 가까이 갔다가 지금 0, 또 525달러까지 떨어진 상황입니다. 자, 미국 달러 어떻게 올랐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베이직 플랜 8.99에서 9.99로 1달러 올렸고요. 스탠다드 플랜은 13.99에서 15.49, 약 1.5달러 올렸고, 프리미엄 플랜은
17.99에서 19.99로 무려 2달러나 올렸습니다. 거의 2만원 돈이 넘는 거죠. 자, 1월 20일 날 넷플릭스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즉, 실적 발표 직전에 이러한 발표를 해버린 거죠. 실적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예 먼저 선제적으로 가격 인상을 했습니다. 자, 이런 결정 배경에는 고객들에게 더 나은 경험을 해주겠다라는 설명이 곁들여졌는데, 결국에 컨텐츠 이제 프로바이더인 넷플릭스에서 더 나은 경험이 결국 뭘까요? 결국 더 재미있고 스케일이 크고 그런 작품성이 좋은 작품들을 선보이겠다, 이런 말로 정리할 수 있겠죠. 자, 이런 결정의 배경에는 결국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결국엔 정체 중인 구독자 수의 문제가 크다고 봅니다. 자,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돈이 부족하니까 돈을 올린 거 아니냐, 이런 말도 가능한데, 더 큰 투자를 하기 위한 이제 돈을 모으겠다라는 건데요. 이처럼 수신료, 그렇죠, 수신료가 아니죠. 이제 이용료를 올리면은 투자금이 생기겠죠. 이 투자금으로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듭니다. 그렇게 해야 이 정체되고 있는 구독자가 늘어날 수 있다, 이런 논리인 거죠. 자, 2020년 상반기 코로나 시국에 무려 넷플릭스는 2,590만 명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21년 상반기엔 550만 명 증가에 그쳤죠. 그 속도가 거의 5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죠. 21년 하반기엔 또 뭐가 나왔습니까? 자, 전 세계를 완전히 히트시킨, 국뽕으로 취하게 만든 바로 오징어 게임이 하반기에 나오면서 또다시 이제 구독자 수 증가를 견인했던 것입니다. 자, 이렇처럼 좋은 작품 하나만 만들면 다시 또 구독자 크게 는다는 거, 넷플릭스가 오징어 게임을 통해서 완전히 체득을 한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번에 다시 구독료를 인상을 해서 이 돈으로 결국엔 다시 한번 재투자를 한번 크게 해보겠다, 이런 전략이 공개된 셈입니다. 알다시피 이제 넷플릭스는 2021년 11월 18일 한국에서도 가격을 올렸죠. 자, 베이직, 스탠다드, 프리미엄이 다 같은 방식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베이직은 그대로고요. 스탠다드는 13,500원, 프리미엄 17,000원으로 올렸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게 19.99달러잖아요. 20달러니까 거의 24,000원까지 올렸는데, 그거에 비하면 아직도 한국 돈이 많이 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도 인상률로 따지면 굉장히 많이 올렸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인상이 결국에는 구독자들에게 다시 돌아갈 수 있을지 궁금해지는 바입니다. 자, OTT 시장 경쟁도 정말 치열하죠. 넷플릭스가 업계 1위고 디즈니 플러스와 애플 TV 플러스 등이 치열하게, 그리고 아마존 프라임도 있죠. 다 쫓고 있는데, 자, 국내 서비스 기준으로 보면은 넷플릭스는 16년에 시작했고 디즈니가 드디어 21년 11월에 시작을 했죠. 그리고 애플도 11월에 다 참여한전 하면서 OTT 대란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일단은 오징어 게임 등 시작이 달랐던 넷플릭스가 여전히 잘 나가고 있고요. 디즈니 플러스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아직 조금 성과가 미미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가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넷플릭스가 훨씬 더 비싼 상황인데, 자, 디즈니 플러스나 애플 TV가 플러스가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컨텐츠 차별화를 이룰 수 있을지 굉장히 궁금해지는 바입니다. 자, 그런 넷플릭스 현재 주가가 좀 떨어졌는데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자, 월가의 전문가들의 31명이 평가를 했는데 23명이 여전히 바이 의견을 내고 있고요. 그래도 좀 셀 의견 3명이나 있습니다. 없진 않아요. 좀 걱정하는 사람들은 최고 342달러까지 간다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가장 높게 보는 사람 800이고 평균적으로 662달러, 현재 523달러니까 140달러, 약 26% 정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다는 것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전해드릴 소식은 암호화폐를 만드는 월마트 소식입니다. NFT도 만든다고 해요. 어떤 뉴스인지 살펴보시죠. 자, 월마트가 이제 크립토 커런시, 이제 암호화폐와 NFT를 투자를 위한 이제 계획들이 공개됐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월마트가 미국 특허청에 자체 암호화폐 투자를 신청했다는 게 보도가 됐고요. 지난해 12월에 전자제품이나 장난감 등 이런 것들을 가상으로 판매를 하겠다라는 계획을 밝혔던 거에 후속 조치로 이제 통화 이제 정책까지 들어간다는 거죠. 자, 그래도 마트에서 이제 암호화폐를 만든다, 조금 뜬금없다는 느낌도 들죠. 근데 사실은 월마트의 이런 가상현실 시장 도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버추얼 이제 기술을 이용해서 매장에다가 접목시키는 것들을 계속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고객이 체험해보는 연습이고요. 이거는 매장 직원이 해보는 것이죠. 자, 블랙 프라이데이 때 손님 너무 많아지잖아요. 월마트는 어떤 것들을 하고 있냐면은
이런 걸 시뮬레이션 하는 겁니다. 트레이닝을 받는 학생 직원, 그러니까 견습 직원에게 이런 VR 테스트를 통해서 직원이 이만큼 많아지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가, 이런 걸 좀 훈련을 했고요. 자, 다른 것도 한번 볼까요? 자, VR로 이용한 이제 월마트가 어떤 걸 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이죠. VR 끼고 가격이 뜨죠. 자, 넣고 빼고 다 가능한 거죠. 자, 이제는 앞으로 장 보는 거 마트 갈 필요 없이 이렇게 VR식으로 장 보는 것까지 간다는 거죠. 이런 걸 지금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월마트는 이런 것도 시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꽤 많은 진보가 이루어진 걸로 평가되고 있고, 자, 이거와 더불어 이건 VR 기술이고요. 이제 여기에다가 가상화폐 기술까지 넣겠다,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접근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월마트는 2018년에 VR 스타트업인 스페셜 랜드를 인수도 했습니다. 즉 VR 기술에 대한 이제 비전을 굉장히 높게 보고 있고요. 이건 관련 기사고 2018년에 인수한 거고요.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이건 AR 기술이겠죠. 현재 매장에서 이제 VR 기기를 쓰면, AR 기기를 쓰면은 이 매장에 있는 제품을 딱 봤을 때 거기에 제품 정보가 뜨는 것이죠. 재고가 얼마고, 가격이 얼마고, 칼로리나 영양 성분이 어떻고, 이런 것들이 다 뜨는 식으로도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꼭 한 가지만 가는 건 아니에요. VR도 아니고 AR도 아니고 두 가지를 다 같이 MR, 믹스드 리얼리티로 갈 거라는 거죠. 자, 지난 8월에 디지털 통화 전략과 상품 로드맵도 공개를 했었고, 이제 암호화폐 관련 투자 및 파트너십 전문가도 영입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거와 금방 말씀드린 건 VR이고요. 이제 월마트는 지난 10월에 일부 매장에서 비트코인을 구매하는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답니다. 코인스타라는 회사랑 제휴를 했는데, 여기 기계에서 현금을 넣으면은 비트코인을 살 수 있거나 비트코인을 입력하면은 현금을 뽑을 수 있는 것들을 키오스크 200대를 설치해서 지금 실행을 하고 있다고 해요. 자, 이처럼 마치 아직까지 VR 기술과 이제 월마트 실제 기술이 먼 것 같지만 여전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러한 마트들도 지금 도전을 하고 있다는 걸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국내에서도 아마 이제 유통업체들이 VR 기술에 많이 뛰어들 텐데, 그럴 경우 VR의 가치는 더욱더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욱더 재미있고 알찬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